자, 이번에는 시끄러. 자, 이번에는 38쪽 간설계 38로 가볼게요. 여기 6-1에 38쪽이네. 자, 거기에 봤더니 뭐가 실렸냐면 유산가가 실렸구나. 그죠? 유산가. 고전시는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일단, 세 작품이 나오면, 하나는 똑같은 작품이 나옵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자도사 나왔었고, 어부간가 나왔었잖아. 그 다음에 하나는 작가 연계, 하나는 주제 연계, 이런 식으로 섞어 놓을 거야. 근데 유산가는요, 잡가입니다. 잡가. 그래서 그렇게 크게 국문학적으로 의의를 갖지는 않아요. 그러면 유산가는 어디랑 조금 연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 요 유산가하고 수특의 유산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정극인에 뭐가 나왔어요? 정극인이 쓴 상춘곡. 상춘곡을 서로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유산가가 나왔지만 정극인의 상춘곡, 갈래복화 8인가 어딘가에 나와요. 상춘곡과 연결해 볼게. 둘 다 자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을 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이거는 천천히 감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연은 완상의 대상입니다. 완상의 대상. 천천히 감상하다는 거야. 천천히 감상하는 거. 그러면 이곳은 바로 뭐야? 바로 미적 공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이라는 건 동그라미, 긍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연에 대한 느낌은 좀 달라요. 유산갈은 뭐냐면 산에서 놀다입니다. 산에서 놀다 이거야. 그러면 그 자연은 미적 공간이고 완상의 대상인데 이 자연은 유흥적 공간입니다. 한번 놀아보자 이런 곳이니까 유흥적 공간으로 더 많이 인식한다면 정극인의 상춘곡은 그 속에서 뭐야? 안빈낙도를 느낍니다. 안빈낙도의 공간입니다. 가난하지만 어떻게 해서 도를 찾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슬쩍 비교하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상춘곡도 한번 수업을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찾아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유산가는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유산가는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산에 놀다고. 가사니까 서사, 본사, 결사인데 서사도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꽃이 많이 폈어요. 화란춘성한답니다. 화란춘성, 즉 꽃과 난초가 봄에 성을 이루었대요.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란춘성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산천 경계 구경 가세,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요놈은 우리 간슬개 요번 편에는 안 실렸어요. 딱 두 줄입니다. 화란춘성하니 산천 경계 구경 가세, 이게 다야. 그 다음에 본사는 1, 2 해볼게요. 1, 2. 산천 경계 구경 가요. 봄에 와서 이제 구경을 한번 가봅니다. 갔더니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 나올 거야. 뭐냐면 봄날에 화려한 경치가 나옵니다. 화려한 경치가 주르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산도 아름다워요. 봄산과 폭포의 아름다움. 폭포의 아름다움이 나와요. 내용이 되게 간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산가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그럼 저렇게 정극이나 상춘곡이나 이렇게 같이 맞물어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제 결사. 마지막. 결사는 일출, 낙조. 일출, 해가 뜨고 낙조, 해가 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가서 해가 뜨는 모습하고 내일 해 뜨는 모습이 또 달라. 오늘 해 지는 모습과 내일 해 지는 모습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보면 볼수록 늘 달라요.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그 경치가 무궁하대요. 경계가 무궁하여라. 무궁하여라. 이런 거겠죠? 결국
화란춘성이 되어서 아름답다는 얘기고 일출낙조도 아름다워요. 이런 얘기라고요. 대부분 다 유희적인 공간이야. 그러니까 즐겨보세. 이런 정도라고요. 다음 유산가는 한번 다뤄봤으니까 자, 요번에는 뭘 다룰까? 거기에 정약용의 수오 제기도 다뤄봐야겠어. 자, 고전 산문 쪽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어제 뭐 말씀했냐면, 자, 우리가 고전 산문에서 잘 받아야 할 것은 1번.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야? 제일 중요한 건 고전 산문에서 뭐 나온다 그랬어? 고전 산문 뭐 나온다 그랬어 어제? 왜? 이런 전의 문학이죠. 전의 문학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뭐 있었냐면 뭐 정시자전, 그죠? 그 다음에 국선생전, 뭐 이런 거 있죠. 전의 문학이 일단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필, 수필, 그죠? 오전 수필을 좀 잘 봐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전의 문학. 지팡이를 의인화했던 정시자전이라든가 박제가가 썼던 소전이라든가 유씨 부인이 썼던 바늘을 썼던 조친문이라든가 서재야외록이라든가 이런 전의 문학이 1번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전수필. 그러니까 고전수필 해야 되는 거 뭐뭐기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뭐뭐설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죠? 자, 요런 것들을 잘 봐달라고요. 그러니까 수호제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 자, 일단 수는 지킬 숫자고요. 나오자입니다. 얘는 지키다. 얘는 나오자. 얘는 집제자입니다. 나를 지키는 집. 이런 거네. 나를 지키는 집. 그래?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요? 오호. 집을 지킨다는 말은 있어도 나를 지킨다? 이게 헷갈린 거야. 이상한 거야. 재산을 지킨다. 이거는 되는데 나를 지킨다? 나 여기 있는데 뭘 지키지?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놈은 기승전결로 한번 해볼게요. 기승전결. 4단계로 나눠본다는 거야. 아, 형의 집에 왔더니 형의 집에 여기다 수오제라고 쓴 거야. 나를 지키는 집? 뭔 말이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는 수오제? 궁금궁금궁금. 야, 수호제?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의문을 갖습니다. 의문을 갖는 게 첫 번째. 나를 지킨다? 나 여기 있는데? 뭘 지키지? 나 여기 있는데? 갈 데가 없는데? 그 다음에 승. 기승전결의 승입니다. 자, 의문을 가졌다면 이제 의문을 해소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지키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을 가졌다면 이제 뭐야?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아,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 누가 그 집을 짊어매고 갈 수는 없잖아. 물론 현대에는 집문서만 가져가면 되겠지. 그죠? 근데 이제 옛날 생각을 해봐서 집을 들고 갈 수 없죠. 밭도, 논을 누가 들고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거는, 나는 어떻게, 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쁜 여자가 꼬시면 어떻게 훌떡 넘어가고요. 멋진 남자가 꼬시면 훌떡 넘어가죠. 또는 뭐겠어. 여러분 지금 수능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너가 수능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100억을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 안 보지. 뭐하러 봐. 그죠? 이렇게 어떤 외물에 쉽게 흔들리는 게 나라고요. 나. 자, 즉 현상과 여건에 따라 여건에 따라 쉽게 변화합니다. 쉽게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되는 거야. 나라는 건 그렇다면 뭐냐면 현재 그 나가 아니라 내면의 나죠. 그죠? 그 마음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나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에게 적용해 봐요. 그렇다면 내가 현상과 여건에 따라서 쉽게 변한 적이 있었나? 언제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옛날에 벼슬길에 올라가려고 별 생쇼들을 다 했거든요. 그죠? 즉 벼슬길에서의 나가 있었어요. 벼슬이라는 그런 어떤 현상, 여건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본질적인 나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부정인 거야. 그러면 이제야 나는 어떻게 써? 이거와 정반대로 귀향지에 오다 보니까 내 본질적인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귀향지에서의 저의 나는 본질적인 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이제 깨달음을 씁니다. 깨달음. 그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제시하는 게 고전 수필의 패턴이잖아. 그러면 도대체 뭘 깨달으셨습니까? 1번, 내가 깨달은 건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자신의 본성이라는 건 본질적 자아, 내면적 자아를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야 돼. 왜냐면 내면적 자아는 아까 했잖아. 현상과 여건에 따라 쉽게 변하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쉽게 변하잖아. 그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쵸? 다음 두 번째,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아요.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난 올해 꼭 대학을 갈 거야. 난 꼭 서울대 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연대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고대도 괜찮아. 시간이 되면 인서울 정도는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뭐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지방도 괜찮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러지 말라고요. 내가 원래 뜻한 주관을 계속 유지하려고,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다음 세 번째는 다 똑같은 말이지만 세속적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되겠어. 세속적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야, 오늘 피곤한데 PC방 어때? 콜? PC방 콜! 이러지 말라고요. 그죠? 그럼 쟤도 PC방 가니까 나도 가면 동등하잖아요. 결국 니네 둘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뜻한 바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는 게 소제기였습니다. 자, 고전 산문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전의 문화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전 수필에 해당되는 무슨 기, 설, 그 다음에 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잘 체크해줘라.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부도 있어요. 우리 수특에는 나오지 않지만 간쓸게 하나 넘기면 바로 나와요. 뒤에 보시면 이규부에 방선부가 있군요. 한번 설명해 보자. 바로 넘기자마자 뭐가 있냐면 이규보가 있고요. 방선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부라는 장르도 고전 수필에 해당하는 장르입니다. 이 부도 고전 수필이야. 얘도 옛날에 쓴 고전 수필의 하나의 장르입니다. 근데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물에 대한 감상을 비유 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사물에 대한 감상을 비유 없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원칙인데 여기에 비유가 한 개밖에 없는데요? 2개 있는데요? 3개 있으면 어떡하죠? 4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0.5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1개 있을 수도 있겠지. 포인트는 사물에 대한 감상을 제시한다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것도 고전수필의 하나입니다. 두 개 중요한 거 고전수필. 그 다음에 방선은 풀어주다입니다. 풀어주다고요. 선은
매미선자입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매미를 풀어주다죠? 매미를 풀어주다. 이런 의미네. 자, 어디? 자, 누가 나오냐면 전체. 자, 거미가 있어요. 거미가 있는데 거미가 아주 얇은 거미줄을 막 쳐요. 그래서 뭐 하냐면 매미를 잡았어요. 그런데 거미가 매미를 잡았는데 거미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냐면 매미를 풀어줍니다. 즉 나는 뭐냐면 매미를 풀어줬습니다. 나가 이 모습을 보고 매미를 풀어줘요. 매미를 풀어줍니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랍니다. 야! 너 임마 매미를 풀어주면 겁이 뭐 먹고 살라고? 너 매미랑 친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매미 살린다고 했지만 반대표로 거미는 죽는 거 아니야. 이건 공평치 못해. 자연의 섭리인데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얘기는 해줄게. 거미는 마치 소인배와 같고요. 그 다음에 매미는 군자와 같대요. 거미는 왜 소인배와 같냐면 욕심이 더럽게 많아요. 얘는 욕심이 너무 많아.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미는 이렇게 배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 이렇게 배가 볼록하잖아. 그죠? 생김새가. 근데 이놈은 배가 볼록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먹는 거야. 또 먹어. 그런 의미에서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와 비슷한 놈이 뭐냐면 우리 간슬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버마재미 이런 놈이 있대요. 비슷한 놈이 있는데 버마재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놈이 있는데 또 누구냐면 우리 여기는 안 나오지만 쉬파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은 나비는 예쁘게 얘기하지만 나비도 역시 소인배 같은 놈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안 먹어도 되는데 배가 너무 부른 상태야. 안 먹어도 되는데 또 잡은 거야. 그래서 풀어준 거야. 매미는 왜 군자냐? 얘는 욕심이 없어요. 군자 같은 게 어떻게 해서 물질욕이라는 게 이런 거 없잖아. 매미 가만히 보시면 매미가 뭘 잡아먹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매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의 걸 빼앗거나 뭘 잡아먹거나 이러지 않는 거야. 마치 군자처럼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미는 살려줘야 되는 거야. 게다가 거미는 얍삽하게 거미줄을 쳤는데 내가 이렇게 봐도 거미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눈이 제일 좋은 몽고에서 눈이 제일 좋은 놈이 봐도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속여서 잡는 거야. 속여서. 없는 것처럼 하면서 속여서 잡는 거야. 그러니까 매미는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해줍니다. 욕심 없고 얘는 남 깨끗하고요.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야? 욕심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청렴함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손님이 끄떡끄떡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말 나온 게 한 번 더 얘기할 게 있어. 야 매미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매미를 풀어주는 게 방선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당부를 합니다. 자 무슨 당부를 하냐면 1번 야 절제해라. 지금 현재 내가 풀어주지만 항상 절제하라. 항상 욕심을 내지 않고 절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즉 기존 양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한 나무에 너무 오래 있지 마라. 안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기가 편안하다고 해서 늘 자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라는 얘기네. 사실은 매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살아가는 양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절제하라. 안주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방선부였군요. 다음 넘어가서 간색의 42쪽으로 넘어가면 신경님의 농무 X 지워버려야 돼. 이제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9월에 신경님의 길이 나왔죠? 이제 같은 작가 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님 농무 같은 건 X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야. 다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했어요?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서가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겠지만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서는 어떤 거야? 내가 막 빨리 하고 싶었죠. 할머니가 뭐라 했어? 야가 순서가 있는 거다 이 나쁜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일에는 순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비슷한 거 한번 언급해 준 적 있었죠? 뭐 있었어? 수필 중에서 수필은 어떻게 써? 이 뭐야 다듬이 같은 거 이거 그냥 막 깎는 게 아니지. 그죠? 일정한 순서가 있고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게 뭐야? 방망이 깎던 노인이 한번 했었잖아. 그죠? 방망이 깎던 노인. 그런 거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서 나와서 그 밑에 누가 나왔냐면 누구 잡고 나왔지? 누가 나왔지? 몇 페이지야? 101쪽. 101쪽에 장성남이 있네. 장성남. 그죠? 배를 매며 있죠? 배를 매며냐? 뭐가 나왔지 우리 거? 배를 매며가 나왔네. 장성남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돌려보셔야겠죠? 배를 매며가 있고 배를 어떻게 써? 뭐도 있었어? 유사작품에 배를 밀며도 있었지. 그죠? 배를 밀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 자연과 조화를 유지했던 거 있었죠? 그거 뭐 있었어? 자연과 조화하는 거 뭐 있어? 수묵, 정원, 구, 번짐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빨리 필기한 거 이제 보시고 안 나면 인터넷 돌려서 해야 돼. 거기에 보시면 장성남에 대한 거 여러 개를 계속 엮어놨어요. 현대시는 어떻게 했었어? 현대시는 한 작품 나오고 그 다음에 작가 연계 그 다음에 주제 연계 이렇게 세 개를 묶었어. 지금 계속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장성남 거 하나 하고 장성남의 다른 작품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주제가 같은 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시는 유사 작품 다시 체크하셔야 돼. 됐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다. 네.